유엔 국제기구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굉장히 전조직 같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유엔이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기구 얘기 들어봐도 뭐 하는 데인지 지금 감도 못 잡죠. 글로벌 컴팩트가 뭐 하는 데래? 모르지, 그지? 그거 봐.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쉽게 지원을 못 하는 거예요. 외국계 기업도 쉽지 않아요. 제가 왜 전에 리크루트 했다 그랬잖아요. 직업 상담 일을 했다 그랬는데, 이렇게 글로벌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명함도 잘 안 줘요. 네. 그래서 모시기가 참 어려운 분이고, 더군다나 우리 이사님은 이 외국계 기업을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 아주 중요한 기업들을 많이 다니셨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은 다 한두 번쯤은 이력서 낼 거예요. 인텔, 그 다음에 IBM 또는 여기 퀄컴 이런데. 근데 오늘 졸면 안 돼요. 네. 아마 지금까지 다 좋은 강의였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졸면 나중에 제가 10번, 20번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님한테 시간도 배정을 좀 길게 했어요. 너무 중요해서 국제기구만 하려다가 너무 아쉬워서 딱 한 팀 초청을 했는데 마침 이사님이 와주신다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하고 오셨고, 여러분들이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스펙을 잘 준비해야 되니까 정말 살아있는 정보니까 잘 들으세요. 자, 허리를 뒤로 바짝 붙이세요. 빨리. 뒤 넘어가지 말고 허리 바짝. 눈은 앞으로, 머리를 뒤에서 띄세요. 알았죠? 제가 일단 끝나고 질문할 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퀄컴에 지금 13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 이경주 이사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아까 소개해드렸는데 IBM 아시죠? 근데 지금 제가 잠을 조금 깨우려고 했더니 먼저 깨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미리 가신 분들은 정말 후회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잘 들으시고, 지금 고등학생이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많으시네. 그 다음에 대학생. 네. 여러분 IBM 들어보셨죠? 인텔 들어보셨죠? 지멘스 들어보셨죠? 퀄컴은요? 퀄컴 들어봤죠? 제가 IBM에 들어갈 때 IBM에 들어갈 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IBM 들어간 게 1989년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4년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사 됐잖아요. 그때 제가 퀄컴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럼 인생은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근데 제가 사전 질문을 하나 받았어요. 지금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강의를 듣고 진출 설명회 들어도 마음이 답답하고 깝깝한 느낌이 든다는 질문을 받았어요. 왜 그러죠? 잘 모르니까.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 차를 밤중에 타고 가면 서울에서 부산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서울에서 톨게이트 지나서 수원 지나고 내 차의 헤드라이트가 보이는 곳에서 계속 연결되거든요. 오늘은 출발점에서 내 헤드라이트가 보이는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거 가면 그 다음에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멀리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은 어떤 액션을 내가 먼저 해야 될지, 이력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이런 실제적인 것들을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소개는 경영지원총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 일하는 동안 제가 했던 거는 세일즈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스태핑, 하이어링도 했었고, 인사부도 했었고, 그 다음에 제 밑에 지금 있는 조직들이 그래요. 인사부, 파이낸스, 그 다음에 오피스 오퍼레이션 전체적으로 다 있어서 제가 경영지원총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일을 하고 있고요. 퀄컴에 왔을 때는 직원이 제가 10몇 번째, 한 20번 쪽 안쪽에 있었는데 지금 직원이 한 350명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많은 300명의 사람들을 제가 모두 인터뷰를 하고, 300명이 아닌 거죠. 그러면 한 포지션에 몇십 명, 몇백 명까지도 한 적이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을 인터뷰를 했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과 그런 준비해야 될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퀄컴 회사 소개하고 그다음에 퀄컴의 라이프 앤 컬처 어떤 분위기에서 일을 하는지 그다음에 취업 기본 준비물과 면접 요령 그리고 이거나 나머지 두 개는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아무튼 시간 되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퀄컴은 좋은 회사예요. 제가 다녔던 회사 중에 가장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항상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면 제가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많아요. 회사가. 그래서 월급이 잘 나와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복지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다녔던 회사 중에 가장 좋은 회사라서 여러분한테 너무나 추천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 대학생 중에 엔지니어링 공부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머지는 다 문과신가요? 저 고등학생 중에 이과나 엔지니어링 하고 싶으신 분? 네, 잘 들으세요. 이 퀄컴이라는 회사는 벤처기업으로 탄생을 했어요. 1985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서 설립이 됐는데 샌디에고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저희 아들도 왔는데 UCSD 다니고 있거든요. 샌디에고는 한번 꼭 가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퀄컴을 가보셔도 되고 놀러를 가보셔도 돼요. 샌디에고는 미국에서도 우리 제주도나 부산처럼 휴양지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실버타운에 많이 와서 살고 있고 물가도 비싸요. 그렇지만 꼭 한번 가보시고 제가 퀄컴 소개하면 가보고 싶은 마음이 더 드실 텐데 거기에 가면은 여행을 이렇게 하다 보면 퀄컴 건물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퀄컴이라고 써진 건물이 굉장히 많아요. 50개 정도 돼요.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저희 회사 사진이 없어졌네요. 제가 넣어놨는데 회사 사진을 넣었었는데 그런 빌딩이 굉장히 큰 빌딩이 50개 되고 그 안에 보면은 전 직원들이 전부 다 방을 갖고 있어요. 큐비클이라고 이렇게 한 사람 자리 단위에 일을 하잖아요. 뭐 펄시스니 이런 가구에서 보실 수 있지만 회사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전경이 있죠. 저희 본사에는 방을 다 줘요. 말단 직원도. 굉장히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한 50개 빌딩이 있고요. 그리고 박찬호 선수가 게임하던 스테디움 있잖아요. 그것도 돈이 많아가지고 지어서 샌디에고시에 헌납을 했고 굉장히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특히 UC 샌디에고의 그 엔지니어링 공대는 유명해요. 저희 두 번째 선났잖아요. 마크 제이콥스 저희 회장님인데 이분과 6분이 이제 회사를 창립을 하셨는데 그분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돈을 많이 버셔서 그 UCSD 공대에 굉장히 또 후원금도 많이 내시고 그쪽에 졸업하는 학생들 많이 배출돼서 직원으로 하이어도 많이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뭐 퀄컴 가고 싶으면 UCSD 공대 가면 참 좋아요. 예. 지금 현재 188개국에서 26,600명 제가 인플로이 넘버가 11,000번대거든요. 좀 일찍 들어왔죠 저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350명이고요. 논현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계신 분들 오셔도 됩니다. 회사 구경하러 오셔도 되고요. 한국 조직은 지금 세일즈, 마케팅,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들이 제일 많죠. 80%가 엔지니어들이에요. 그래서 세일즈, 마케팅이라도 전부 다 공대 출신으로 엔지니어 하시다가 마켓을 알아야지 세일즈도 하고 마케팅도 하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문과 출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R&D 센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벤처 서포트하는 그런 부서도 있고 여러 가지 부서들이 많습니다. 스탠다드가 뭐냐면은 우리가 코리아에서 CDMA 방식으로 통신을 하기를 결정을 했기 때문에 퀄컴이 더욱더 돈을 많이 번 거잖아요. 그래서 스탠다드도 관리하시는 부서 있고 뭐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하시는 부서 있고 부서는 뭐 기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주요한 부서들만 지금 소개를 드렸고요.
무슨 회사냐고 아까 그러셨는데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가서 인터넷으로 보세요. 그럼 더 자세히 나와 있고요. 저는 엔지니어 백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도 매우 힘들고 CDMA 테크놀로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 회사입니다. 그거는 우리나라가 그래서 핸드폰이 세계 최고잖아요. 삼성, LG 있고 삼성, LG, 펜텍 모든 핸드폰 만드는 회사가 그 퀄컴의 고객사예요. 그래서 삼성이 중국에 수출을 하던 미국에 수출을 하던 퀄컴의 그 반도체 칩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거기다 이제 로열티를 내고 핸드폰을 만들죠. 미국에서 핸드폰 되게 많아요. 삼성 핸드폰, LG 핸드폰 되게 많이 쓰고 미국 사람들도 유럽 사람들도 쓰고. 그 스냅드래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선전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 회사에 이제 스냅드래곤 데모룸을 만들 거거든요. 한두 달 내에. 그러면 저희 회사에 찾아오셔서 데모하는 것도 보시고 어떤 회사인지 또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 때나 찾아오셔도 됩니다. 밝은 미래 교육 출신이라고 제가 가서 안내해 드릴게요. 근데 더 중요한 거 맨 밑에 써놨죠. 서머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고 IT 투어 프로그램이 있어요. 서머 인턴십은 그 미국에도 있고요. 한국에도 있고요. 여름방학 때 어플라이 하시면 되고요. IT 투어 프로그램은 정말 좋은 건데 엔지니어셔야 돼요. 엔지니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인터넷 들어가 보면 여름 7월, 8월 거의 한 달 동안 IT 투어라 그래서 샌디에고 본사에 학생들을 다 데리고 가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가르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구경도 시키고 다 공짜로. 그래서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거는 몇 명인지 저도 이게 제가 주관하지 않기 때문에 몇십 명 되는데 그분들의 체제비, 비행기표, 그다음에 전부 다 100% 서포트를 해가지고 엔지니어 하는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퀄컴 사이트에 한번 와서 이렇게 쭉 한번 보세요.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도 한국에 R&D 센터가 있기 때문에 R&D 센터에서 여름에 인턴들을 뽑아요. 한 6, 7명, 10명 이내로 뽑고 있고 애플리케이션 디파트먼트 쪽에서는 항상 인턴을 뽑아요. 그래서 뭐 텀이 생기잖아요. 군대 갔다 오거나 뭐 휴학하거나 이럴 때 6개월, 뭐 3개월, 심지어는 1년까지도 인턴을 할 수가 있고 월급도 많이 줘요. 딴 데보다 훨씬 많이 줘요. 근데 들어와서 중요한 거는 일을 하다가 이뻐 보이면은 정직원도 돼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경력직만 많이 뽑았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경력직 많이 뽑아지고 윗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대학교 졸업한 친구들 바로 뽑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IT 쪽이 뿐만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인터뷰하고 얘기하다 보면 학생들이 얘기를 하기를 옛날엔 대기업을 먼저 가요. 삼성, LG 이런 데 막 넣어놓고 기다리고 그 외국 기업들을 잘 안 가죠. 외국 기업들은 그 큰 규모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제가 있던 IBM만 해도 그때 20 몇 년 전에 1,500명 정도 되는데 지금은 더 많지만 그렇게 큰 대기업의 외국 글로벌 회사는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커리어를 가져갈 때는 대기업, 한국 대기업을 먼저 가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일해요. 막 늦게까지 일하고 삼성은 뭐 퇴근 시간이 뭐 9시, 10시 LG도 아버지 어머니들이 또 삼성 LG 다니신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 자기 개인 생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굳이 그렇게 큰 회사에 들어가서 어차피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또 가지치기도 되고 중역도 멀고 하니까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글로벌 회사에 가서 내 개인 생활도 조금 즐기고 그렇게 일에 파묻히지 않고 싶다고 오는 분도 있는데 근데 일이 많아요. 월급 많이 줘요 회사에서. 근데 월급을 많이 주면은 일을 많이 해야죠.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자기 선택이지만 제 생각에는 국내 기업이고 외국 기업이고 큰 회사를 먼저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직의 쓴맛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서 큰 조직이 있으면 내가 어디 소속이 돼 있지만 이쪽 저쪽 어떤 부서들이 있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작은 조직에 가면 그렇게 전문화된 조직
한눈에 보기가 조금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고 나서 좀 작은 사이즈로 옮기거나 해도 그 경험이나 경력이 많이 도움이 되니까 이왕이면 큰 회사를 먼저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저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저희 퀄컴에 관심이 있으시면 인턴은 수시로 뽑아요. 인턴은 수시로 로테이션 하기 때문에 6개월 끝나면 새로운 학생 필하고 하기 때문에 항상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 그 웹사이트에 오시면 잡 오프닝 다 있거든요. 거기다 어플라이 하시면 되고 서머 인턴십도 있고 IT 투어도 있으니까 웹사이트를 한번 저를 오늘 만나셨으니까 시간 있으실 때 한번 가보세요. 그 퀄컴이 왜 좋으냐, 글로벌 회사가 왜 좋으냐, 그 능력에 따라 대우를 해준다. 능력에 따라 대우는 다 해줘요. 우리나라 회사도 마찬가지죠. 연봉립, 복립, 후생이 우수하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맞아요. 연봉이 저희 회사는 다른 IT나 반도체 기업에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퀄컴이 이 정도 주니까 우리도 이렇게 좀 올리고 합시다. 이런 용도로 쓰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업계 내에서도 연봉과 복리 후생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출신 배경에 따른 차별 요소가 적다. 어떤 회사들은 글로벌 회사도 스카이만 뽑아요. 그 사장님이 스카이만 좋아하면 스카이 뽑고 다른 사람 뽑지도 않아요. 근데 이 퀄컴은 굉장히 경력사원을 많이 뽑기 때문에 경력이 있고, 이 업계가 저희 퀄컴이라는 그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그 내로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력사원 위주로 뽑지만 지금은 신입사원도 많이 뽑기 때문에 전공되고 하면은 다 어플라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학교도 저희는 스카이 그런 거 없어. 5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다음에 자기 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요. 시간이 없어서 못 듣지, 없어서 못 듣진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교육을 다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영. 모든 게 이렇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회사랑은, 저는 우리나라 회사를 뭐 불행히도 안 다녀봤지만 알 수는 있죠. 그 분위기 같은 거는 굉장히 오픈돼 있고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우리나라 회사보다는 많아요. 그러나 아무데나 나대면 안 되겠죠. 할 수 있을 때만 하는 거. 그건 이제 여러분이 진짜 직장 들어가 보셔야지 알 것 같은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물과 면접. 여러분 그 이력서를 언제부터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관심 없어요? 3학년 2학기. 네? 3학년 2학기. 중학교, 대학교요? 전혀 안 되죠. 그러면은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인데 어디서 인턴을 시켜주겠다든지 하면은 이력서 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없어서 못 내요?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만드냐면 오늘부터 만드셔야 돼요. 오늘 숙제가 집에 가시면 이력서 왁구 만드셔야 돼요. 왁구가 뭔지 아세요? 포맷. 이력서 왁구 만드셔가지고 오늘부터 만드셔야 돼요. 당장 내일이라도 누가 인턴 하라고 올지도 몰라요. 고등학교도 인턴 하는 데 있어요. 그러면은 없으면은 준비 안 되면은 아까 선생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준비된 사람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준비를 하시는데 먼저 하실 게 이력서, 영문하고 한글 2개 다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뉴스 같은 거 보면 신입사원들 뭐 3, 4학년 때 학교 졸업도 미루고 너무나 취업 준비만 하고 취업이 너무 힘들고 거의 눈물 날 정도로 저도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제가 이 사람 뽑으려고 이력서 내라 그러면요 엉망이에요. 그 사람들은 대학교를 안 다녔나? 그럼 뉴스에 나와 있는 애들이랑 틀린 애들인가? 근데 이제 기본을 못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기본을 하고 준비가 돼 있으려면 영문, 한글, 이력서를 마련을 해야 되고, 고등학교잖아요.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액티비티 다 써요. 대학교 갈 때도 지금 쓰잖아요. 그쵸? 대학교 입학원서에 쓰는 그 내용을 지금 내 레주메를 포맷을 만들어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경력이 붙으면 시시한 건 없애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거는 오늘 내가 무슨 액티비티 했으면 바로 집에 달려가서 한 줄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저같이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 24시간 전에 일을 잊어버려요. 네, 여러분들은 기억력이 좋다지만 일단 적어놔야 돼요. 그래서 영문 한글 이력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도 영문하고 한글 다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구 뽑을 때 이력서 보내세요 이러면은 한글 덜렁 보낸 사람 있고 뭐 영어 덜렁 보낸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4세트 가져오긴 사실 쉽진 않아요. 근데 어느 회사를 들어갈지 몰라요. 나는 한국 회사를 들어갈지 미국 회사를 들어갈지 몰라요. 그럼 여기에 세트가 뭐예요? 이력서 영어 한글, 자기소개서 영어 한글, 여기 한 세트예요. 그 다음에 추가로 자기만의 인터뷰 문제를 만들어야 돼요. 꼭. 그래서 어느 회사든지 인터뷰는 꼭 보게 돼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뭘 물어볼지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 인터넷 보거나 서점 가서 보면 인터뷰 뭐 요령, 인터뷰 뭐 예상 문제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 책 좀 뭐 한두 권 사고, 그래가지고 내가 만들어야 돼요. 나한테 해당하는 게 뭔지. 내가 디자인을 공부하면 디자인 쪽, 그 다음에 뭐 수학을 공부하면 수학, 뭐 바이오를 하면 바이오, 그쪽에서 원하는 그 포커스되는 그 질문들이 있고, 내가 말해주고 싶은 질문들이 있어요. 예상 문제, 문제은행을 내가 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인터뷰 문제은행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도 영어 한글 뭐 영어로 써놓으면 다 알겠죠? 한글로 되니까.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요즘에는 회사마다 다른데 인터뷰 프로세스가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심각하게 뽑는 회사들도 있고, 뭐 아닌 회사도 있지만 지금 취업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뽑을 땐 굉장히 그 심도 있게 인터뷰를 해요. 제가 아는 어떤 그 사장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너무너무 좋은 캔디데이트이 많아요 진짜. 너무너무 많은데 어떻게 이 중에 한 사람을 뽑을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프레젠테이션을 시켜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어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 어린애들이 영어로 프레젠테이션까지 하면서 취업을 해야 되는 이 현실도 그렇지만 내가 왜 그걸 얘기를 했을까, 그냥 대충 뽑으라고 놔둘걸,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 추세가 계속 될 거예요. 앞으로 많은 것을 요구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시지만 영어 못하는 거랑 차별화 두는 거랑 얼만큼 그 스킬업이 돼 있는지 판단하려면 또 이렇게 시키는 데 있고요. 실제로 저희 인턴들은 인턴 과정 마치고 졸업 삼아서 이렇게 뭐 피자 좀 사다 놓고 다 모이라 그래요. 그리고 인턴 프레젠테이션을 해요. 자기가 어떤 식으로 뭘 배웠고 앞으로 뭘 하고 싶고 하나 들어가서 보면 너무 잘해요. 너무 이뻐요. 그런 연습을 하는 의미로 예를 들어서 선박회사를 들어가는데 프레젠테이션을 시킨다. 그러면 뭐 주제를 줄 수도 있지만 자기가 할 수도 있고, 이것도 본을 만들어놔야 돼요. 프레젠테이션 본을 만들어 놓고 연습하고. 프레젠테이션은 할 때는 몇 번 연습을 해야 될까요? 100번 해야 돼. 100번. 인터뷰도 100번 연습하세요. 그리고 이제 영어랑 외국어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하시니까, 여러분은 영어는 자신 있잖아요? 없어요? 열심히 계속 하세요. 그 다음에 끊임없는 트레이닝. 트레이닝은 이력서에 반드시 들어가는 항목이에요. 내가 뭐 컴퓨터 몇 급 자격증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운전면허증, 뭐 제가 무슨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고등학교 대학교가. 그러나 있는 거는 다 써야 되고, 자격증 다 써야 되고, 무슨 트레이닝 들었던 서티피켓 같은 거 있으면 다 적으시고, 인턴 수료증 있으면 그거 다 또 카피해 놓으시고 적으시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취업의 준비물이 되겠어요. 이력서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력서는 자, 얼굴을 봤나요? 얼굴이 너무 이쁘게 생겼는데 이력서는 이상하게 써놨어요. 얼굴 보기 전에 벌써 잘려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고 인간성이 좋고 뭐 일을 잘하고 할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력서를 후지게 쓰면 잘려요. 그래서 이력서 포맷은 매우 심플하고, 사람들이 제가 한 포지션 뽑는데 100장이 들어왔잖아요. 100장을 언제다 봐요. 일단 내 눈에 잘 들어오는 거 먼저 봐요. 그리고 내가 어필할 수 있는 걸 잘 쓴 사람 걸 먼저 봐요. 사진 뽀샵하는 거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포맷은 매우 심플하고 내가 이력서를 리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정확하게 적으셔야 되고요. 뭐 색깔이나 폰트도 막 제가 좋아로 눈에 바로 들어오도록. 그다음에 오타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저는 그거는 굉장히 마이너스 점수를 많이 줘요. 줄 같은 거 틀리고 이런 사람. 그것도 못하면서 뭐 딴 걸 하겠어요? 그리고 최근 일부터 적으시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턴십, 액티비티, 수상 경력, 자격증, 아르바이트 등등 하고 이제 자기 소개서에는 지원 동기랑 지원 분야를 정확하게 적으시고 솔직하게 쓰셔야지. 이거는 또 회사에서 무슨 자격증이 있다고 썼는데 그 베리파이 하는 그 에이전시를 통해서 뭐 졸업을 했는지 수료를 했는지 이런 거 팔로우업 하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 이제 걸리면 이제 못 들어가는 거죠. 못 들어갈 뿐만이 아니고 한번 잘못되면 딴 회사에 소문날 수도 있으니까 솔직하게 정확하게 적으셔야 되고요. 자기소개서는 뭐 요즘에 이렇게 쓰는 사람은 없겠죠. 저는 뭐 좋으신 부모님 밑에서 좀 이런 거는 절대 아닌 건 아시죠, 여러분도. 그쵸? 색깔이 있게 쓰셔야 돼요. 색깔. 자기가 지금 그 미국의 그 대학교 들어갈 때 에세이 쓰시잖아요. 굉장히 연구해서 쓰시잖아요. 그게 이제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 얘기를 시나리오를 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에세이를 쓰는데 그런 컨셉으로 자기 자기 소개서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컨셉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사실은 자기소개서 그렇게 많이 읽진 않아요. 그러나 딱 보면은 읽고 싶은 자기소개서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읽어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잘하니까 그 자기 백그라운드랑 장점이 회사랑 얼마나 맞을지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고 거기다 쓰시면 되고 장래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풀어서 이력서에 있는 내용들을 풀어서 쓰시되 좀 정말 이 회사를 가고 싶은 마음을 담뿍 담아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력서 쓰고 뭐 근데 여러분이 이력서 쓰고 어디다 보내실 거예요? 근데 이거 고등학교 때 너무 지금 너무 한 서울에서 출발했는데 저기 대전까지 간 것 같기는 해요. 고등학생들이 이런 거 생각하시나요? 어디다 넣을까 이런 거? 그냥 이제 한 대전 정도 되는 거지만 들어보세요. 뭐냐면 형 누나들이 지금 뭐 대기업 가고 싶어요. 대기업 가고 싶어하고 좋은 회사 가고 싶어요. 넣는 족족 막 20군데 30군데 다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저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회사가 아니지만 아닌데 다 떨어졌고 마음에 들지 않는 회사한테 가야 됩니까? 막 중소기업이고 막 안 좋아요. 가야 돼요. 일단 타이밍을 놓치면 다른 사람보다 텀이 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선배들이 대학교를 졸업 안 하고 딜레이 시키잖아요. 뭐 여행도 가고 뭐 연수도 가고 취업이 힘드니까. 근데 뭐 사람들이 봐서 영어 연수 갔다 왔네요. 1년 동안. 그러면 괜찮지만 1년 동안 뭐 다 하고 나서 취업 준비만 했는데 안 됐다고 보여지는 게 있으면 다 알아요. 회사에서 이력서 보면. 일단은 하셔야 돼요. 너무 텀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일단은 자기가 원하는 회사가 아니라도 일단 들어가셔서 중소기업이라도 들어가셔서 일을 하시다가 다른 기회를 보셔야 돼요. 요즘은 그래요. 기다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력서를 넣는데 여러분들한테 특히 도움될 수 있는 거는 한국 회사만 타겟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강력한 무기가 있으니까 영어를 잘하시니까 그 아시아 쪽도 굉장히 한국 사람 뽑는 데도 많고요. 글로벌 회사들은 본사, 뭐 아시아, 홍콩, 싱가포르 지사가 있어서 한국에서 태어났어도 영어하고 미국에서 공부하거나 뭐 이러면은 그 아시아 브랜치에 취직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뭐 화학 쪽이다 아니면 뭐 컨설팅 쪽이다 원하는 분야의 회사를 리스트업을 쫙 하세요. 국내, 해외. 그러면은 글로벌 회사들은 저희 회사처럼 조합 오프닝이 365일 나요. 시절이 안 좋으면은 안 나요. 그냥 있는 사람 더 쓰고 이 안에서 하지만 회사가 잘 되고 그러면 당연히 사람 뽑거든요. 조합 오프닝이 나고
새로 뽑지 않아도 누가 관둘 수도 있고 그 세상 일을 모르는 거야. 항상 그 리스트업 해놓은 회사들을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2주면 2주일에 계속 모니터를 해봐요. 그러면 거기 잡 오프닝 뜨는 회사들이 있어요. 거기다 무조건 다 보내는 거예요. 뭐 우편 안 보내도 돼요. 이메일로 요즘에 다 보내니까 다 보내놓고 면접 요청이 오면은 어디라도 달려갈 준비를 이제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서 면접이 이제 날짜가 잡혔다. 그럼 면접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저기 인턴 면접도 마찬가지. 여러분한테 곧 1, 2년 이내에 올 수 있는 인턴 면접도 마찬가지인데 다 똑같아요. 그럼 제가 이제 면접관이면 어떤 사람을 뽑겠어요? 예쁜 사람을 뽑아요. 그리고 이게 연애를 하면은 남자는 이렇게 여자 보면 예쁜 여자 마음에 들죠. 여자도 남자 보면 예쁜 남자 마음에 들잖아요. 근데 면접관도 똑같아요. 그렇다고 성형을 해가지고 오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쁘고 필이 통해야 되잖아요. 커뮤니케이션 잘 되고. 그 똑같이 연애 이 이후에 뭐 이성 교제 그거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그랬어요. 좀 잘생기고 필이 통해야 될 것 같은데, 면접 그 하이어링도 마찬가지예요. 그 필이 통해야 되고 딱 봤을 때 이뻐 보여야 돼요. 그럼 저는 뽑아요. 근데 이쁘게 진짜 뭐 성형 요즘에는 그 뽀샵이 하도 많아가지고 실제 인물하고 사진이랑 틀린 사람이 거의 다예요. 근데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제가 말하는 이쁜 거는 뭐냐면 웃고 웃는 거 하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쌍꺼풀은 뭐 일부러 안 하고 오셔도 돼요. 그래서 그 거울 보고 항상 연습을 하셔야 돼요. 100번 이상. 그러니까 엄마, 아빠, 특히 가족 앞에서 하세요. 친구 앞에, 가족 앞에 제일 쑥스럽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앞에서 하면은 딴 데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까 첫 번째부터 할게요. 지원 회사나 면접관 부서에 대한 정보.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 저 밑으로 지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죠? 퀄컴이 뭔지 인터넷 들어가서 보고, 그 다음에 어떤 부서인지, 어떤 일을 하고, 면접을 누가 본대, 이경주 이사님 본대, 그럼 이경주 이사님 어떤 사람인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주변을 다 찾아봐요. 혹시 퀄컴의 이경주 이사 아세요? 퀄컴 아세요? 물어봐서 분위기 파악, 사전 분위기 파악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이경주 이사님은 얼굴 이쁜 사람 좋아한단다. 그러면 이제 그날 되게 신경 써가지고 오시면 되고. 그러니까 사전에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전에 알아보고 내가 그 회사를 좋아해야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미리 좀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인터뷰 문제은행 만들어 놓으라 그랬잖아요. 그 인터뷰 문제은행은 여러 가지로 쓰일 수가 있어요. 언제냐면 인터뷰는 원원원 1대1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대 다 할 수도 있고 1대 다 할 수도 있고 전화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가장 좋게 쓰이는 게 뭐냐면 전화 인터뷰. 인터뷰 문제은행이 딱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딱 인터뷰 문제은행 갖다 놓고 물어보는 질문에 다 커닝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좋아요. 기본으로 그거 해놓고, 그리고 1대1이면은 1대1대로, 다대1이면 다대1대로. 일단 그 면접은 시작할 때 굉장히 떨리기 때문에 심호흡하고 들어가서 하시면 되고, 부당한 연습이 있으면은 엄마 아빠 앞에서 연습하면은 안 떨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열심히 하시고, 거울 보고 미리 연습하시고, 자신감 없으면 저는 안 뽑아요. 근데 웃어야 돼요. 그리고 대답은 간단 명료 큰 소리로, 시선은 잘 보고, 저 때려보지는 말고 잘 보시고, 지나친 화장이나 튀는 옷 삼가. 이거 제일 중요해요. 면접 대기실에서 심호흡하시고, 이력서하고 또 하나 준비해놔야 될 게 정장. 남자나 여자나 정장 입고 가세요. 넥타이 메고 가시고, 여자분들도 정장 입고 가시고. 그래서 저 같은 나이에 사회적으로 많이 계신데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도 많아요. 저는 안 보수적인데 보수적인 상사들이 많은데, 가능한 한 그 보수선에 맞춰서 내 몸가짐이나 말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상태 봐가면서 이렇게 더 디벨롭을 하지만
모든 면접관한테는 그 보수선에서 내가 용모나 말이나 이런 걸 한다고 딱 세팅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뒤편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냥 저 다시 한번 나중에 불러주세요. 여러분 대학교 4학년들만 모아놓고 제가 나중에 뒤편을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 지금 시작하면 끝이 안 날 것 같고요. 그래서 질문을 받을게요. 질문 없어요? 고맙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저기 뒤에 양복 입으신 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기계공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제가 썸머 인턴십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하고 싶어서 하는데 그러니까 뭐 보통 지원할 때 최저 GPA가 있잖아요. 한 어느 정도 돼야 지원이 가능할까요? 그거요? 공부 못 하셨어요? 아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회사 면접은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점수 이런 걸로 딱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없고 그러니까 애지간 잘하면은 사람을 보는 거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신입사원이고 인턴이니까 학점은 좋은 게 좋지만 그 저희가 몇 점 이상만 어플라이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없으니까 그렇게 못하신 거예요? 아니죠? 중간 이상 하시면 돼요. 중간 이상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원하는 그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거 다 잘 채우시고 그 이제 뭐 다 할 거 다 했으니까 면접만 잘 하시면 되니까 특별한 그 몇 점 이상 이하 이런 건 없어요, 저희 회사는. 네, 감사합니다. 인터넷 가서 한번 보세요. 저도 잘 몰라요. 네, 그러면 내년에 회사에서 뵙겠습니다. 또 질문 없으신가요? 아까 저기 사전 질문 제가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런 강의 듣고 하면은 더 앞이 안 보이고 괴롭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외국에 유학 갔다 온 적도 없고요. 사람들이 저는 외국에 유학 갔다 오고 막 이런 줄 알아요. 그래도 물론 우리 시대 때는 여러분 시대보다는 취업하기도 쉬웠고 대학 가기도 쉬웠어요. 그러나 항상 힘들어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세계는 힘들고 뭐 업다운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저도 저희 아들이 조기 유학을 가서 지금 다시 돌아올지 미국에서 잡을 잡을 수 있을지 사실 속으로는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걱정해봤자 소용 하나도 없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부산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다 가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력서 쓰는 거 가서 하실 거죠? 네. 이력서라고 파일명만 만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셔서 고등학생이라도 내일 내가 면접을 볼 수 있다면 뭘 낼까 그거부터 준비를 하시면 하나 나가다 보면은 저처럼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더 잘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여기 오신 게 또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많이 전달됐기를 바라지만 시간상 그리고 저 아들 딸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쓰이고 오늘 열심히 가르쳐 주려고 왔는데 시간도 없고 그래서 안타깝지만 여기서 이렇게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만은 또 제가 굉장히 영광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여기 이쪽 통해서 저한테 연락해 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직 제가 질문. 어렵게 보셔서 여러분들 대표해서 제가 인터뷰 조금만 할게요. 좀 이사님이 좀. 네. 고맙습니다. 마이크 하나 더, 무슨 마이크 하나 더 드려요. 부모님 입장에서 좀 질문할게요. 제가 부모님이에요 지금. 그렇죠? 네. 우선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해외파, 유학파하고 국내파 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선입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은 유학파 아이들은 자유분방하고 너무 개인적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대기업의 보수적인 사고에 안 맞는다. 그래서 유학파들 좀 꺼려한다는 얘기도 솔직히 있고, 근데 거꾸로 글로벌 기업도 어차피 한국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유학파들보다는 국내파를 더 선호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제가 우리 아들이 더 걱정되는 거는 차라리 그냥 국내 대학 보낼 거 이런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글로벌 기업이든 국내 기업이든 일단 우리나라에서 잘하고 우리나라 대학을 나온 애들이 더 많기 때문에 걔네들을 더 많이 뽑죠. 비율에 의해서 10명을 뽑으면 8명은 그렇게 뽑고 2명은 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온 애들 뽑는다. 뭐 이렇게 정확한 비율의 퍼센테이지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아무튼 국내 졸업생이 더 많고요. 또 제가 여기저기서 듣고 체험한 거는 국내 대학 졸업자들도 우리 한 돈 무지하게 많이 들잖아요.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영어를 해가지고 왔는데도 한국에서 공부한 애들이 막 영어도 더 잘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고민들 하세요. 그런 고민을 하시고 아니 유학 갔다 와봤자 뭐 시켜보니까 영어 뭐 한국 대학 나온 애들 잘하네 이런 피드백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명감을 가지셔야 돼요. 나한테 들어간 돈이 얼마인가 빨리 계산하시고 네,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어를 그 생활 영어하고 이렇게 대충 한 거랑 회사에서 들어와서 비즈니스 영어랑 조금 틀리긴 하지만 그만큼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더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는 경향도 있어요. 예.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해외파다 국내파다 하는 선입견은 중요하지가 않다는 얘기네요, 그죠? 선입견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회사들이 우리나라 회사가 다 글로벌 회사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회사가 지사가 그렇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제가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IBM에 20몇 년 전에 입사를 했지만 지금까지 남아있는 분들은 영어 잘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다 이제 중역들이 되시고 또 능력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다른 회사에 뭐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계세요. 네. 그만큼 중요한 그 기업에서는 영어를 잘한다는 게 레터나 보고서를 잘 쓴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바이어나 외국에 있는 본사에 있는 그런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뭐 그런 제가 건가요? 지금 2부 과정이 다 그 얘기인데 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해서 못했죠. 짧게만. 잠깐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건 이메일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무슨 말단직원으로 갔는데 무슨 높은 뭐 외국 사람이랑 그렇죠. 그렇게 하는 네, 경우보다는 네. 인터널로 할 때도 뭐 글로벌 회사는 다 영어로 써요. 이메일은.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 사람끼리도 영어로 쓰고 뭐 자기의 그 컨택 포인트들은 다 외국에 있기 때문에 다 영어로 쓰고요. 뭐 컨퍼런스 콜 하거나 이런 거는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 처음에 들어도 돼요. 근데 그걸 이제 배워가지고 내가 해야 될 때는 거기 가서 배워야 되는 게 사실은 맞고요. 비즈니스 잉글리시 이런 것도 이제 그때는 지금이랑 또 틀린 과목으로 배워야 되고.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커뮤니케이션인데 커뮤니케이션이 뭐 물론 인성 베이스가 돼야 되지만 이메일을 어떻게 잘 써서 이메일 우리가 그랬잖아요. 지금 서류로 레주메 보냈는데 우리가 얼굴 이쁘고 진짜 나 너무 자신감 있고 그런데 이력서 봤는데 막 오타나고 틀렸으면 안 보잖아요. 그렇죠. 이메일도 내가 능력이 뛰어나고 전문가로서의 재질이 예. 있지만 이메일을 잘 못 쓰면 전달이 안 돼요. 예. 동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애써주신 우리 이사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